그리고 경기 내적으로 봐도 이강인 선수는 제가 볼 때 모드리치, 에릭센 이런 선수들이 계보를 잇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로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토트넘이 지금 필요한 게 수비 갈아엎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오랫동안 이 팀이 목말라 있던 건 창의적인 선수의 계보가 끊겼다는 거거든요. 은돈벨레한테 그 큰 돈 들이고 그랬던 것도 그 연장선상이고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이적 가능성, 또 진행 상황 굉장히 심도 높게 분석하고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에게 마드리드가 제시한 조건이 마요르카에서 지금 받는 금액의 무려 연봉이 8배까지 되고 장기 계약도 보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고로 현재 7억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연봉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이죠. 스페인 라리가 특히 올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에 비하면 그 연봉을 아틀레티코에서는 거의 뭐 60억 가깝게 올려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급으로 치면 지금은 뭐 한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액수를 받고 있는 건데 앞으로 1억 넘게 받는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올려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뭐 사실 이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두 팀 간에 뭔가 마요르카하고 아틀레티코 혹은 아틀레티코와 이강인 선수 간에 교감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얘기들이긴 합니다. 아틀레티코 이적설은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즌 중이지만 겨울적 시장에 거의 뭐 이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질 만큼 아틀레티코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 또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에 대한 호감,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뭐 꾸준히 그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그 연장선상인데, 현재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FA도 아니고 아직 시즌도 진행 중이고 마요르카의 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올 여름에 이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스페인 내에서 이적, 또 그 중에서 아틀레티코인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적료나 급여 같은 기본 조건을 포함해서 이강인 선수를 데려갈 만한 팀이 스페인 내에서는 사실 몇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시즌이 좀 진행 중이라는 거, 또 이강인 선수가 가진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그 양은 굉장히 좀 많아요. 여러 매체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뭐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오는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시메오네가 이강인을 콕 찍었다, 팀에 영입을 시켜달라고 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피차 헤스라는 보도, 매체 보도를 인용을 좀 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 이 매체에서 추측을 한 거고 좀 분석을 한 거지 확실하게 어떤 소스가 공개가 됐다거나 뭐 어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 쪽에서도 토트넘이 이강인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위주로 가던 외신의 보도 방향이 토트넘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끼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레비 회장이 직접 유럽의 빅클럽들을 상대로 이강인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런 보도도 뭐 팀토크이긴 합니다만 나왔었어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매체 카데나 코페에서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에 출연한 미겔 앙헬 디아스, 이적 시장에서 나름 그래도 신빙성 있는 신뢰도 높은 기자로 분류가 되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손흥민이 토트넘 수뇌부에 이강인 영입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그 방송에서 했다라고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에이전트 쏜 출격, 뭐 이런 반응까지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 계정들 역시 관련 소식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좀 퍼나르고 있는데요. 여기 스퍼스 OTM이라는 계정에 올라온 거를 보면 앞에 소개해드린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용한 소스 역시 앙헬 디아스 기자 얘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있다면 토트넘이 꽤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언급뿐만 아니라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경쟁하는 팀이 아틀레티코하고 토트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아예 근거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최초의 누군가 이 이적 시장에서의 썰이라는 것은 누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퍼뜨린 얘기가 도는 경우들도 뭐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어쨌든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가 거기 속해 있고 또 관련해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기자의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충분히 관심이 있는 건 맞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이런 보도들은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즌 진행 중이고 또 이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알려진 바이아웃 액수가 좀 굉장히 많이 넓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꽤 낮다는 게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한 팀하고만 교섭을 일찍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게다가 연봉도 지금 챔스 나가는 팀들, 빅리그 팀들의 백업 선수 절반 정도 되는 뭐 이런 수준이라는 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이 복수라면 주도권을 원매자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독이 없거든요. 감독이 없는 팀인데 이거는 뭐 팀에서 감독이 없는 상황에 선수 영입하는 경우가 뭐 영입하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보면 감독이 누가 올지 모르는데 저 팀에 내가 뛸 자리가 있는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하는지 이걸 전혀 뭐 짐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섭이고 뭐 고려고 뭐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토트넘에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팬들이 사실 토트넘이 갖고 있는 국내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좀 뭔가 믿음직하진 못하죠. 선수들 전성기가 막 갉아먹고 이적들 안 시켜주고 그리고 팀 보강들 안 해줘가지고 손흥민 전성기인데 막 좀 낭비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보면 토트넘이 지금 유럽에서 훈련장이나 이런 어떤 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최고 수준의 팀이고요. 또 런던이라는 입지, 이런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스페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 내적으로 봐도 이강인 선수는 제가 볼 때 모드리치, 에릭센 이런 선수들의 계보를 잇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로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토트넘이 지금 필요한 게 수비 갈아엎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오랫동안 이 팀이 목말라 있던 건 창의적인 선수의 계보가 끊겼다는 거거든요. 은돈벨레한테 그 큰 돈 들이고 그랬던 것도 그 연장선상이고요. 한마디로 모드리치, 에릭센 이런 선수들의 계보를 이어서 새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든, 그러니까 윙어면 윙어, 뭐 중미면 중미, 메잘라면 메잘라, 두루두루 어떤 위치에서든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또 중원에서의 전술적인 역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압박 같은 거 이런 걸 두루 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존재는 토트넘에게도 선수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케인, 손흥민 선수가 남아있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이 둘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대 박스를 두드리는데 뒤에서 공 잡고 패스 넣어주는 게 이강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적설에 우리가 단초를 좀 신뢰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대가 되는 건 개인적으로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 진행이 되는 건들이 있을 수도 뭐 있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걸려 있는 바이아웃 그리고 연봉 이거 보면요, 충분히 이강인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필요한 모든 팀들이 달려들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굳이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적설들은 좀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우리 한국 선수들도 많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 뭐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도 많이 화제이긴 합니다만, 자, 또 새로운 소식 들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